그래서 왜 캐나다로 왔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한국이랑은 좀 달라서 신기했던 점들을 그러면 두 번 결제가 되는 거예요. 역시 대자연이다. 앞으로 더 비가 온다고? 안녕하세요, 스윗입니다. 제가 워홀을 온 지 한 달하고 한 며칠이 지금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워홀 한 달 차 된 기념으로 제가 이곳에 와서 느꼈던 것들과 제가 왜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곳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홀러 분들을 만나면 왜 오셨는지 뭔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실내 디자인과를 전공을 했고 그 후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2년 정도를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이곳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오게 되었어요. 제가 퇴사를 한 이유는 여기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후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의 남은 20대를 조금 후회 없이 보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온 목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영어예요. 이 다음 스텝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영어를 함으로써 제가 조금 더 넓은 판에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왔고요. 두 번째는 저의 이제 단점의 극복인데요. 저는 조금 부끄러움이 많고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저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성격 때문에 놓쳤던 크고 작은 그런 기회들이 후회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기회들을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성격을 좀 개선해보고자 이곳에 와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 나라의 그런 당당한 애티튜드를 좀 배워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잠시 제 삶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싶었어요. 이제 백수가 되고 나니 이제 다 남들은 다 앞으로 막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저만 도태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만 멈춰진 것 같고 나만 후진하고 있고 남들은 다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만으로 좀 죄책감이 많이 들고 아무도 나에게 압박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저한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도피성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라는 거는 항상 마음속에 가보고 싶다라는 거를 품고는 있었어서 이게 딱 시기와 이런 게 좀 맞아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캐나다로 왔느냐? 저는 되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영어였기 때문에 좀 표준 발음과 표준 영어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캐나다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에 돈을 모아서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한 5년 뒤에는 미국을 가자 라는 그런 되게 단순한 그런 목표를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이 해가 그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저의 그 버킷리스트였던 미국 여행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유에서 캐나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밴쿠버로 왔는가인데요. 보통은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이렇게 세 지역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대도시의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밴쿠버, 토론토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는 사실 날씨의 영향이 제일 컸습니다. 저는 추운 게 너무 싫어요. 근데 보통 토론토가 눈, 밴쿠버가 비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추운 게 너무 싫어서 밴쿠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가 뭐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 밴쿠버는 부산 이런 느낌이라고 예를 많이 들어주시는데 시티한 이런 토론토보다는 좀 자연한 그런 밴쿠버가 좀 더 이 캐나다의 이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밴쿠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좀 신기했던 것, 한국이랑은 좀 달라서 신기했던 점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한 달 차가 제일 모든 게 새로울 그런 때잖아요. 좀 신기했던 점들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에 신호등 버튼을 눌러야 돼요. 모든 신호등에 버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호등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널 방향에 버튼을 눌러야 그 신호등이 불이 바뀌어요. 그냥 처음에 모르고 무작정 기다렸는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아 맞다 이거 눌러야 되지 이러고 눌렀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버스를 타면 한국에는 하차벨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벨이 있는 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노란 줄로 이렇게 창가로 이렇게 노란 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당기면 벨이 눌러지는데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안 닿는 데가 없이 그것도 되게 귀엽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버스를 타면 그 문에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밀어야 돼요. 그래서 하차할 때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린다. 그럼 이렇게 밀면은 문이 열리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환승. 한국은 이제 내릴 때 기준으로 찍고 그 다음 환승을 찍잖아요. 캐나다는 그 찍을 때 기점으로 90분 환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탈 때 기준으로 90분 내에 또 다른 걸 타면 무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릴 때 찍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도 내릴 때 자꾸 찍은 거예요. 제가 한 두세 번을 찍었더라고요, 내릴 때. 그러면 2번 결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진짜 습관이 무섭다고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이나 다시 찍었는데요. 그래도 1번인가 2번은 알아서 이렇게 페이백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거는 처음 오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릴 때 찍으면 안 된다. 이건 진짜 꼭 알아둬야 하는 정보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건데요. 여기는 일회용품을 조금 덜 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일회용품이라기보다는 비닐봉지 이런 것들. 한국에서는 뭐 자그만 거 사도 비닐봉지 주기도 하고 저희가 사기도 하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뭔가에 담아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음식을 사더라도 뭐 서브웨이를 사더라도 뭐 이렇게 봉투를 따로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거나 그냥 넣어요. 그냥 들고 다니거나. 컵홀더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그냥 기본으로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본으로 주지 않아요. 거의 컵홀더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서 한국에 있을 때 좀 살짝은 아까운 그런 일회용품들을 좀 너무 습관처럼 쓰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집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한국만큼 마트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 들어오는 길에 마트를 들려서 사오기도 하고 이래서 장바구니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 편리함에 있어서는 한국이 최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정말 신기했던 게 다양한 새와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새가 되게 종류별로 많더라고요. 길가에서 청설모도 볼 수 있고 구스라는 애가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도로에 걸어 다니고 풀에서 이렇게 풀 뭐 먹고 있고 걔네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횡단하고 있으면 차가 되게 멈춰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고 되게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역시 대자연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날씨, 제가 아직 한 달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것도 2월에서 3월 이 넘어가는 이 한 달을 여기서 보냈는데요. 날씨가 되게 춥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해가 너무 뜨겁고 그 그늘은 너무 또 서늘하고 이래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해 있는 데는 여름이고 그늘진 곳은 또 가을, 겨울이고 이러니까 되게 날씨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비가 진짜 좀 자주 오기는 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레인쿠버라고 불리는데 아직은 시작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좀 더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4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웠다. 앞으로 더 비가 온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도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널찍널찍하더라고요. 이 다운타운의 이런 일부 지역을 빼고는 좀 도로가 되게 한적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자연이 좋다 보니 되게 러닝을 뛰는 사람도 되게 많고 자전거 도로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땅이 진짜 넓은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이 날씨에 이 온도에 적응을 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옷이 되게 얇아요. 이 사람들의 이 옷이 되게 얇아서 저도 처음에는 다들 얇게 입고 다니니까 얇게 입고 나갔다가 너무 큰 코를 다쳐가지고 진짜 저는 패딩을 입어도 추운데 다들 막 바람막이, 경량 패딩 이 정도만 입고 있더라고요. 그 얇은 옷차림에 속아선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크게 느꼈던 거는 진짜 한국의 보일러 문화가, 온돌 문화가 진짜 대박이다 라는 거를 여기 와서 진짜 제대로 느꼈어요. 제가 임시 숙소에 있었던 곳도 그렇고 제가 있었던 집들은 그 공기순환 보일러라고 하더라고요. 그 히터처럼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난방 형태예요. 그래서 진짜 미치도록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틀면 춥고 이걸 틀면 따뜻한데 건조하고 그래서 좀 더 피부에 노화가 올 것 같고 코가 막 아프고 막 이렇더라고요. 보일러는 진짜 한국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저는 이 북미 지역에 처음 와봤어서 제가 생각하던 그런 이미지는 막 눈만 마주쳐도 막 눈인사 막 해주고 막 스몰톡 걸어주고 약간 이런 분위기를 생각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대부분 되게 착하신 게 맞아요. 하지만 제가 첫날에 왔을 때 제가 너무 과한 상상을 좀 하고 있었나 봐요. 횡단보도만 기다려도 막 스몰톡 걸어줄 것 같고 눈웃음 져줄 것 같고 막 이런 분위기를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저는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차갑다? 라고 느껴졌어요. 너무 과한 상상을 하고 있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웃어주시는 분들 되게 많고 되게 다들 착하시고 그러시지만 내가 상상했던 것들은 모두가 그럴 줄 알았다.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를 딱 오면 되게 뭔가 바쁘게 뭔가를 해야 될 줄 알았어요, 초반에. 근데 사실 그 만들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고 나면 뭐 해야 되지? 싶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나? 근데 또 비는 오고 막 이러니까 카메라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잠깐 끊겼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다는 점.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사실 와보니까 할 게 없잖아요. 저희가 뭐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초반에 시간이 되게 많다라는 점. 그리고 저도 기숙사 생활이나 이런 쉐어하우스의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공동생활도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그냥 새롭다? 그리고 팁 문화. 제가 아직 팁을 받거나 뭐 돈을 벌거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팁이 상당히 무섭다
저희는 세금 포함 가격으로 이렇게 메뉴판에나 마트를 가면 가격표가 적혀 있는데 여기는 세금 빠진 가격으로 써 있으니까 결제를 할 때 기존 금액이 이만큼이면 막 세금 붙고 팁 붙고 막 이래가지고 돈이 진짜 뻥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한국에서는 내가 지금 15,000원 있으니까 뭐 7,000원 저거 사고 8,000원 저거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쓴다면 여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를 계산해야 될지를 결제를 하고 나서 알게 되니까 계산이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그런 점들이 좀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무섭다. 라는 점. 여기까지 제가 온 이유와 그런 느꼈던 점들인데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은 왜 오셨나요?